결정을 했어요. 하원에도 법안이 올라갔죠. 그럼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손가락 빨죠. 세계 질서에서 임박한 변화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더 있을까 싶을 만큼 이런 근간의 질서의 변화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깨어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엔드 포인트를 장악하는 데는 정보를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역, 금융, 정보망이거든. 이런 걸로 설득하고 다닐 거야. 이제 한국의 정치권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설득하고 다닐 거야.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돼. 나라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전공 분야를 생각해 봤을 때 좀 힘들다.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도. 여의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난 이유는 1945년도에 구성된 그 미국 주도의 글로벌 달러 시스템이 지금 끝났어요. 미국이 이 정도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오늘 나온 거예요. 연준 거버너 중에 한 명이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스트렝스닝, 달러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공식적인 모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여의도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거를 먼저 저보다 발견을 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봤더니 3년 됐어요. 3년. CBDC 얘기하면서 한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내 알고리즘에 걸려서 봤더니 이미 지난해 7월에 머니올라에서 대담한 최현천 박사님하고 얘기하는 그 한 챕터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 실험으로 이걸 쭉 확장을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한국은행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의도 사람들한테 들어봤어요? 엘리트가 말이에요. 엘리트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공부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엘리트는. 그죠? 저 오태민 저 자식 저거 비트코인 가지고 업돼가지고 저거 요새 어떡하냐. 아니야. 나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게 아니야. 비트코인은 공부들 얼마나 안 하는지 중요한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진짜 시급한 문제라니까. 내가 어저께 하나은행 가갖고 당신들 직장이 10년 안에 없어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로컬 통화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업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브레튼 시스템에서 달러는 기축이고 로컬 통화를 쓰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당신들의 회사가 앉아가지고 외환 바꿔주면서 앉아서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거 없어진다. 그부터 시작해갖고 예금이 없어진다.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기가 되게 빠릅니다. 미국은 아주 작정을 했어요. 하원에도 법안이 올라갔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상원에 올라간 법안을 제가 뽑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채권을 단기 채권 90일 이내 채권으로 모두 1대1로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비은행 비금융권 이제 결제 회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패스트 트랙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주정부에 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고요. 100억 불 이하가 이 법안에 해당이 되고 은행하고 100억 불이 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이제 연방법에 이제 구속이 되겠죠. 비은행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거의 전당포 수준으로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으로만 가지라고 제도화 시키는 거죠. 왜 이제 이것도 이제 핵심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다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플랫폼에서 돌아가죠. 그냥 이거는 뭐 어떤 블록체인에서든지 그냥 증표예요, 증표. 블록체인이 잘하는 게 이제 위조를 판별하니까 어디서든지 NFT 발행해갖고 나중에 그 발행자한테 갖고 오면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모빅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리플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거는 이제 플랫폼의 문제고요. 발행사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발행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단말기하고 단말기 사이를 연결해요. 전자화된 건데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죠. 은행 거칠 필요가 없어요. 망을 이용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솔라나건 뭐 모빅이건 망을 이용하니까 폰에서 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이고 환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사람들이 쓰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인이 홍콩이나 중국 상인한테 도매로다가 물건을 하고 나 지금 원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받죠. 그걸 가지고 이제 환전을 하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비슷해지는 건데 은행이 이제 끼게 되는데 굳이 환전을 안 하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원단 업자한테 이제 또 자기도 달러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달러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우리한테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커피나 뭐 동네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또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달러를 쓰는 것까지는 못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생태계는 B2B 생태계가 활발하거든요. B2B에서는 다 달러를 써버리는 거죠. B2C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럼 뭐 상인들 너무 좋죠. 은행 손가락 빨죠. 세계 질서에서 임박한 변화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더 있을까 싶을 만큼
이런 근간의 질서의 변화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깨어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여기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그거 달러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투자해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달러에 그냥 연동된 거야. 우리 민간인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지. 기업 얘기지 기업 얘기. 아까 문제. 자, 지금 은행을 여러 개 거쳐 로컬 통화 시스템이니까.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다 블록체인까지 되니까 이제 은행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뭘 통해서 간다 그랬어? 휴대폰. 그러면 전 세계에 휴대폰 많이 깔아놓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 있어? 세 나라가 있어, 세 나라. 미국, 한국, 중국. 그지? 그럼 지금 금융에 있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금융에서 가장 앞서 프론티어에 있는 세 팀 어느 팀이야? 우리나라, 미국, 중국이지. 근데 미국은 지금 다 깨어났어. 중국은 자기네 방화벽 쌓고 지네가 다 내부에서 할 거야. 자, 근데 정신 못 차린 나라 하나 있어. 누구야?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애 있어. 그냥 빠르기만 해. 어느 나라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화병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이 내가 애국심이 아무리 없지만 응? 애국심이 없어도 이게 보이면 화병이 나겠냐 안 나겠냐. 되게 빨라. 근데 방향이 틀려 지금. 은행은 없어져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스마트폰이 은행이 됩니다. 이 얘기 제가 처음 합니까? 기업형 블록체인 할 때마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폰이 바로 신원 인증이고 폰에서 달러가 가면 미국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만들어가지고 폰에서 폰으로 가면 폰 자체가 KYC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 통화를 쓰는 사람한테 해칭해 줄 수 있잖아 폰에서. 세상이 급변하니까 우리는 잘했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기술, 생태계 그다음에 시드머니 우리한테 있고 명망 있는 파트너만 손을 잡으면 시작하면 돼. 뭐 법안도 있고 이게 뭐 지금 미국이 법안 만들어가지고 이 기준에 딱 맞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법안이 된다는 거. 처음에는 칸불의 대폭발이 막 벌어진다니까 온갖 뭐 금융기업을 낀 애들 그다음에 이런 게임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이 빠릅니다. 이 아이디어가 게임 회사들은 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게임머니를 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폰 회사가 다 먹어. 그런데 이제 칸불의 대폭발은 쫙 일어나지. 근데 이제 폰 회사들은 나중에 이제 보다가 이제 안전하다, 진짜 안전하다고 했을 때 파트너들이 이제 흡수하면서 가겠지. 폰 회사들 왜 정신을 안 차리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폰을 전 세계 이렇게 많이 지금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전 세계 이렇게 많이 팔아놨던 한국의 지식사회가 이거를 놔두고 있다는 거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망스럽지 않아요? 난 진짜 좀 절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폰하고 결합을 해갖고 이게 거래가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빅테크를 할 건데 왜냐하면 채권이자 그것 때문에 하나? 채권이자? 아니 정보 때문에 정보. 결제 정보를 다 갖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엔드 포인트를 장악하는 데는 정보를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역, 금융, 정보망이거든. 이런 걸로 설득하고 다닐 거야 이제 한국의 정치권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설득하고 다닐 거야. 이거 해야 된다고. 해야 돼. 나라 살려야지. 우리는 이미 많이 와 있는데 플랫폼을 쫙 깔아놓고 그거를 상품으로 보니까 좀 한심한 거거든. 그래서 이 시대가 옛날부터 제가 비트코인 떠들면서 갔던 그 무역, 금융, 정보, 메타버스 결합 이거를 다 먹으려고 했던 게 이더리움이잖아. 근데 이더리움이 확실히 약하지. 왜냐면 이더리움은 부가가치 생산하는 기업도 아니고 무역이나 금융을 하던 회사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엔드포인트가 없어요. 엔드포인트가. 그런데 이게 이 B2C 모델에서 엔드포인트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포인트들인데 결국은 제일 앞서 있는 게 애플, 삼성, 샤오미 뭐 하웨이인데 하웨이 마트에 갔으니까 뭐 이런 거야. 사람에 밀착한 기계를 갖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그게. 거기에 신원 정보도 있고 거기에 이제 금융이 결합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는 뭐 갑니다. 우리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기를 잘 잡아갖고 이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글로벌. 그러면 우리는 모빅을 에어드랍 할 수 있으니까 이자 경쟁을 하기 전에 이자부터 주는 거지.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많이 생기면 이자 경쟁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이자 경쟁을 하면 이윤이 박해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은 이자를 모빅으로 주면서 자기네가 이익을 챙기니까 why not 되는 거지. 워싱턴 컨센서스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 달러 부축해야 되고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열렸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채를 산다는 것만 하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IT가 발달하고 플랫폼도 있는 대한민국 why not? 뭐 아직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모빅 갖고 간다. 그래서 무역, 금융, 결제, 정보 복합망 이 게임에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고양이 그림 뭐 원숭이 그림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헤매는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다. 리플이 막 기대를 모으는 것도 리플이 지금 떠들어왔던 내러티브가 굉장히 이거 유사하죠. 리플에. 그렇다고 리플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새겨 들으세요. 이더리움은 막 우리가 원숭이 그림 뭐 이런 NFT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진짜로 무역 금융 결제 국한망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확 열렸다니까. 올해가